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는가요?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좀 깜깜해 보이는 느낌.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저를 잘 보일까요? 네, 그래도 깜깜하네요. 뒤가 막 열렸어. 아이고야. 이제 잘 보인다. 네, 처음에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자, 챕터는 5인데요. 강자 쓰는 6강입니다. 보고 계시죠? 뒤로 밀려가지고, 어, 해서 문자를 몇 개 받았습니다. 음, 제가 비공개로 올렸나요? 네, 왜냐면 저도 한꺼번에 네다섯 개를 쫙 찍고 한꺼번에 막 올리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좀 신경 써서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 설정인데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이거는 이제 교무처에서 픽스된 거라 제가 임의대로 어떻게 조정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야간에도 좀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좀 조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기간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행동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동기잖아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귀찮아. 뭐 이런 거듯이. 야, 내가 오늘 쏠게 밥 먹으러 가자. 아, 그래? 뭐 이렇게 가잖아요. 대부분. 어, 그래서 사회적인 동기부여, 뭐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동기부여, 또 외부의 발생에 의해서 생겨나는 동기부여, 이렇게 세 가지로 대부분 학자들은 나누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동기부여라는 것은 다짐, 의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달성의 어떤 동기부여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지, 성공을 해야지,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계절학기 듣고 계시니까 계절학기 들으시는 이유가 학점을 더 받아놔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부족한 걸 내가 채워야지, 뭐 이런 어떤 의지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게 사회적인 동기부여라고, 비용을 지불할 만큼 그걸 무언가의 어떤 동기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뭐 인생이 길다 어쩌다 그러지만 목표를 갖고 이렇게 사회적인 동기부여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다짐하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동기부여인데요. 그건 호기심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호기심, 그러면 뭐 연애인데요. 아, 저 남자 너무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따, 연락해, 만나봐, 막 이렇게. 또 저 여자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똑같은 행동 하잖아요. 호기심이죠. 같이 만나고 밥 먹고 얘기해보고 막 그랬는데, 내 말을 너무 잘 받아줘. 상대가 돈도 잘 써.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고. 이거는 남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여자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네. 사랑하느냐, 정말 그 남자가 좋아 보이느냐, 아니면 뭐 이 차이는 대가성을 지불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괜찮아, 스타일리시해. 근데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봐야 돼. 근데 계속 만나, 차 마셔. 근데 저쪽에서 산다면 먹을 의향이 있지만 내가 굳이 뭔가를 사주고 싶진 않아.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좋아 보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면 될 것 같고, 만날 적마자 내가 뭐 사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이번에 저번에 뭐 나 사줬으니까 뭐도 해주고 싶고 어디 같이 가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라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휙 꽂혔어요. 여러분 꽂히셔야 됩니다. 꽂히고 있는 사람도 더 꽂히셔야 돼요. 휙 꽂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확 올라오죠. 어떻게 해요?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말 예쁘게 하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돈 쓰죠. 귀찮아하지 않죠. 계획 세워서 어디 자꾸 데리고 가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자연적 발생에 대한 동기부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발생되는 동기부여인데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사회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점수도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아싸뷰, 뭐, 화이팅, 뭐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외부에서 나한테 상을 주면 또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는 이런 거 받은 사람, 난 국가대표야. 나는 뭐 무슨 상 받았어.
총장님 상 받았어. 나 요번에 장학금 받았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잘 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게 동기부여입니다. 또 반대로 벌을 받았어. 위축되죠. 아, 이거 뭐 얼마 실수도 안 했는데, 아, 진짜. 차 끌고 가다가 딱지 꼈어. 아, 고성방가했어. 뭐, 누구한테 뭐 무슨 일을 당했어. 뭐 이런 거. 뭐, 요런 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위축되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살면서 동기부여는 어떻게 보면 머리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의지. 의지가 무슨 뜻이에요? 의지가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머리에서 딱 인식을 해서 이 머리에서 다시 전달을 해서 우리 육체가 움직이게끔 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톰 소여몸 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네. 톰 소여몸은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거를 이제 뭐지 만화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셨죠. 1876년에 발표한 1876년 네, 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0년? 아니 158, 7, 8년 될래나? 네,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980년대 때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에서 반영이 됐어요. 43년 전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면 이제 만화로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 톰 소여모는 그 당시에는 1876년에 소설을 쓰거나 1980년대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뭐 약간 읽어보면 꾀를 내서 막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뭐 여기도 모험이잖아요. 뭐 어드벤처지 같은 그런 행동도 되게 좋아하고 여기 보면 뭐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 막 액티비티한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톰이라는 애가. 야,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지금으로 태어나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계속 꾸준히 시리즈거든요. 읽어보시면 첫째, 인종차별에 대한 게 되게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검은색의 피부, 또 뭐, 그때 황인종이 들어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거. 이때는 군사가 경제력을 합쳐서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해서 정치하거나 그 나라의 경제를 뺏거나 뭐 이런 제국주의. 우리도 식민지로 살았었잖아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또 부정부패. 한국 옛날에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 대부분 그 부정부패. 한국은 돈으로 안 되며 안 되는 나라가 아니야. 돈으로 뭔가가 다 돼.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 당시에도 그랬겠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어떠한 그 마이크 트웨인 작가의 그 내면적인 것들을 그 소설로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읽어보시면 톰 소여의 눈에는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쟤 왜 저러지? 그 작가 시각이죠. 여친 베키라는 애가 있어요. 그다음에 절친 헐크 머리 막 이렇게 묶고 막 이런 애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촌 누나 메리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가 돈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밀수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당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신고하거나 뭐 이런 시리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여기 동기부여에 왜 들어가 있냐면 이 톰이란 자자가 심리학적으로 뭔가를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호기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지금 구현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동기부여라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특정한 행동에 열심히 임하도록 움직이는 과정.
아이, 들어갔으면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각자 직무가 있습니다. 그죠? 제 직무를 얘기해 볼까요? 제 직무는 뭐예요? 첫 번째, 교수법에 의한 강의를 잘해라. 이거잖아요. 저는 가르치는 제가 알고 있는 미약한 지식을 약간 세상적으로 약간 미화시켜서 여러분들 전달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잖아요. 첫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학생 상담에 최선을 다해라. 야, 너 어디다가 전화질이야? 어디다가 지금 상담질이야?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해? 이러면 될까요? 그럼 전화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하고 싶죠. 왜? 그럴 의무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건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학생을 책임져야 돼. 저희는 전문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근데 밸런스가 안 맞아. 지금 몇 군데도 저도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을 못 찾았어요, 사실은. 어떤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막 이런데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연구도 써야 되죠. 뭐 학과 운영도 해야 되죠. 외부 감사 심사위원도 해야 되죠. 중소기업 기업에서 이제 면접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성인학습 지원센터 아주머니들 많이 들어오셨죠. 그런 분들 교육 엄청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죠. 교육은 역시 어릴 때 인지는 하는데 이제 습관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짜증내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를 100번 한 적도 있어요. 하루에. 컴퓨터 가르칠 때 100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짜증내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고등어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던져가지고 이제 어, A야, 이거 고등어 머리 자르고 배 갈라가지고 간 뭐 쓸게 다 빼버리고 꼬리 자르고 절여놔. 이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자취생활에서 잘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기를 자른다니까 막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성인들은 다다다닥 할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분들은 그 시대에 DX와 컴퓨터와 이런 브랜디드라는 수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분들은 생각이 되게 밝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 나이에 무언가를 배우고 노력하러 왔으니까. 엄마 가서 공부해. 난 엄마가 고졸인 게 너무 짜증나. 제발 가라고. 이래서 왔겠어요? 아니거든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배워야지. 나도 뭔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들이 지금 학위 받아서 무슨 뭐에 쓰겠어요. 하지만 삶의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거기에 저는 칭찬 한 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는 어떻게 보면 써놓기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직장에서는 뭔가를 막 움직이는,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관심을 끌어날 수 있는 거. 외적 동기도 있고요. 내적 동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직무가 마음에 안 들면 일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언제나 즐겁게 사내에서 약간 연애를 한다? 그럼 또 막 신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욕구에 대한 결핍이 있다. 내 안에서. 그러면 행동과 활동을 하고 인센티브 또는 어떤 목표를 가르쳐서 내부 상태의 행동을 수정하라. 뭐 이런 식으로 순환 과정을 제가 그려놓긴 했는데 자, 봐봐요. 직무를 할 거면 일단은 일하고 알바죠. 처음엔 어떻게 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까말까 까말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걸 해서 괜찮나? 막 이렇게. 그리고는 행동을 하죠. 근로를 했어요. 근로나 뭐 조교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뭘 받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월급을 받는 거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예요. 연애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했어요. 어때요? 좋아요. 기쁘죠. 상대에 대한 에너지를 또 받고 나도 에너지를 주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어, 필수입니다. 20대 때 꼭 해야 되는 거, 학점을 올리시는 거, 자격증을 따시는 거, 그다음에 연애를 하시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시는 거. 제가 생각해서 제가 중소기업 면접위원회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진짜 빵빵한 사람들도 옵니다. 어, 대졸, 뭐 학사졸도 오고요. 되게 근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보러 오시는데 한 200명 보느라고 저희 한 30몇 명에서 200명 보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람 학벌 못 봅니다. 나이 못 봅니다. 이름 못 봅니다. 저희는 브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행동, 활동 뭐 이런 것만 상황 이런 것만 봅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행동을 했으며 무엇을 했으며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 재학생이시잖아요. 최대한 열심히 많이 활동을 하세요. 봉사활동 좋아요. 근로학습 좋아요. 아르바이트 좋아요. 이 친구는 열심히 사는구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려고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려고 열심히 사는구나. 공부하면서 어떤 일을 했구나. 힘들죠. 힘들어요. 쉬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 대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순환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동기부여의 중요성. 이래서 보상과 처벌에 따른 일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면 효율도 낮아진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뭔가를 막 했는데 막 엄마가 하지 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넌 장학금도 못 받아와. 전부학교 가가지고 이러면 공부하고 싶으세요? 아니지. 그럼 그 엄마랑 또 싸울까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는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았다고! 나가라고 내 방에서! 이러지 마시고요. 알았어, 엄마. 열심히 해볼게. 여기도 전문학교지만 만만치 않아. 애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 하지만 좀 더 노력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예쁘게 하는 방법 스스로. 그래서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려면 스스로 나를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아야죠. 일단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말짱합니다. 그래서 누가 억지로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맨이 토메 대신 페인트질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담장을 뭐 칠해야 된대요. 외적 처벌. 뭐 재밌는 경험을 해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돈도 안 생기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페인트를 처음 칠해보니까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장면을 가지고 지금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이 파워포인트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뭐 요거는 뭐 교재 뭐 100페이지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까지의 삶을 살짝 돌아보셔서 내가 과연 내적으로 나는 뭘 하고 싶었었는지, 어떤 동기로 뭔가를 했는지, 옛날에 미술 대회 나왔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잘 그려져서 나는 미술에 소질이 있나? 뭐 이런 거 있었는지,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이모티콘 그런 거 디자인하는 걸 제가 재밌어서 해보는데 사람들이 예쁘다고 했다. 난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인상적인 경험을 한번 프린트 하셔서 써보시든가 생각해 보시라고 내적 동기 여부와 외적 동기 여부를 상황과 결과에 맞게끔 조금 구분해라 라고 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인관계는요, 물론 외워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학습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했던 거를 여러분, 옛날에 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이렇게 대화하면.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런 것들은요. 주입식 공부가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주입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자연적으로 됐는데? 라고 하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 연습하셨어요. 그래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신 거예요. 마우스로 굳이 안 하다 F2, F5, F9 누르면 뭐 나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익숙해지기까지는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하기 제일 편한 거는 암기입니다. 그러면 20대 때 암기하시는 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지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확장해서 공부하는 그런 게 대인관계 짓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슬로도 있고 허츠버거도 있고 알터퍼도 있고 맥그라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경영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경제학, 인문사회 계열, 뭐 행정학, 무역학, 뭐 보건학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그런 어떤 단계들이에요.
어떤 분이 이게 몇 년도 건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거를 알아야지. 뭐 이렇게 뭐 발전하는 게 없어. 여기에서 계속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바탕이 없으면 기둥이 없으면 집 못 져요, 여러분. 그죠? 집을 질 수 없습니다. 왜? 기둥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집을 집니까? 저희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기어다녀요? 서 다녀요. 직립보행이에요. 그럼 뭐가 튼튼해야 돼요? 고관절하고 다리 튼튼해야죠. 왜 서 있잖아요. 피가 밑으로 계속 쏠리잖아요. 그래서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는 거 아니에요. 일자로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인관계 짓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에서는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약간 인지하시고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장수가 한꺼번에 쫙 뭐 13 챕터까지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서 중간고사 리포트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기말고사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물론 기본적인 이론도 있지만 음, 어, 왜 말을 더듬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성인학습자보다 훨씬 잘하실까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서치는 제가 조금 낫겠죠? 여러분들보다? 뭘 어떻게 해갖고 왔는지. 지금은 챗GPT까지 4.0까지 돈을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구글은 기본인 거고요. 그거 외에 뭐 국회나 뭐 다른 논문 서적 같은 거를 제가 논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서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서치를 해갖고 왔다. 그리고 이게 정말 본인 생각인지 아니면 서치한 건지는 학교 또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면 카피킬러라고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돌려보면 또 제가 찾아내지 못한 것들이 쫙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 않게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얼마나 정확하게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점수를 드릴까 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그쵸. 이 강의를 열심히 힘들어 죽겠어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잘 듣고 싶으시죠. 근데 이제 여긴 학교잖아요. 막 남발해서도 안 되고요. 학교 기관평가에도 걸리고요. 저도 또 약간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열심히 하신 분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야. 저희 때는 더 했어요. 저희 다닐 때는. 지금 그래서 상대평가라 뭐는 몇 퍼센트, 뭐는 몇 퍼센트 뭐 이거잖아요. 근데 교수의 마음에 들면 주는 그런 절대평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하여간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슬로의 욕구의 단계 맨 밑에 생리적인 욕구. 이거는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일을 해서 그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해도 가능하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게 가능한데 그런 거조차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민주주의나 이런 데 맞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나 이런 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뭘 해도 맨날 n분의 1이야. n분의 1. 그럼 누가 하겠어요?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뭐예요? 또 안전해야죠. 고통의 어떤 너 잘했어.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에 소속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죠. 가정. 태어나면서 가정.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거 말고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럼 학교에 있으시면 저 친구 너무 잘한다. 저 친구는 어떤 일을 시켜봤더니 얘가 괜찮네. 이뻐, 이뻐, 이뻐. 저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근로하시는 학생들 중에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쟤 정말 괜찮다. 와, 이쪽으로 와. 여기 일해.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서울대 간다고 다 똑똑하고, 서울대 애들도 좀 이상해요.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전문대 나왔다고 뭐 못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고졸도 대통령이 됐어요. 물론 사법고시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그런 편견은 이제는 없습니다. 제가 면접 어떻게 봤다고 말씀드렸죠? 브라인드 면접이라니까요. 활동만 보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느냐에는 내 스스로가 달렸어요. 존경의 욕구. 그다음에 그거가 넘어가면 어떤 삶의 보람, 돈이 안 되는데도 뭔가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활동하고 기부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자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다라고 메슬로가 1943년도에 얘기를 덜커덕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허츠버그란 사람이 조금씩 가미를 한 거죠. 환경과 위생 뭐 이래서 충족을 할 때 어떤 요인이 충족 시에 불만을 즐기지만 만족감이 생기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임금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는데 200만 원이야. 아, 한 달 동안 200만 원 버느라고 내가 진짜 이런 개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만족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최고 높으신 분의 월급이 뭐 한 몇 억 되겠죠? 만족할까요? 야, 내가 지금 몇십 조 원을 지금 움직이는데 내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보다 많이 벌지. 물론 많이 벌죠. 씀씀이가 다른 거죠. 행동하는 게 다른 거죠.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 사람. 물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이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위생 요인과 환경 요인 이런 식으로 허치버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작업 환경이나 보상이나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동기의 요인이라고 해서 높은 직무 성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진 않잖아요. 아유, 저 상사는 진짜 안녕하세요. 막 싫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인사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 저도 막 가면 그렇게 인사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쌤들 막 이렇게. 음.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칭찬과 존중과 이런 것들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비유를 제가 자주 하는데 내적 동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이런 식으로 뭐 오버하지 않고 막 왜 저래? 아 진짜 착한 척하고 있네.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동기부여 알터퍼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슷한 건데 여태까지 한 것들을 조금 힝 죄송합니다. 잘못 만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시간 안에 먹으네. 오만 스트레스야. 시간 안에 딱딱딱딱 맞히고 싶은데 또 그게 아니어서. 자, 여기 보면 타인의 관계에 의한 의미와 타인의 욕구에 의해서 가족, 친구 뭐 이렇게 너는 맨날 왜 그딴 식이니? 일어나고 이러면 이불자리도 안 개고. 아유 진짜 몇 살이니 도대체. 어머니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엄마랑? 관계가 썩 좋지 않죠. 아 냅두라고 내 방 내가 알아서 친다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어. 이 알토파는 1972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아까 1800 메슬로 얘기 듣고 막 알토파치 또 이름 뭐야? 그만 까먹어요. 허치버거 얘기 듣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론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계속 변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메슬로의 욕구의 단계에 문제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옛날 거니까. 그리고 그걸 보완해서 조직 내의 개인적으로 욕구와 동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금 발전시킨 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족이냐 진행이냐 좌절이냐 퇴행이냐 만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메슬로는 단계로 이렇게 그다음 이런 식이잖아요. 알터파의 욕구는 구성적인 정도에 따라서 순환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개인의 세 가지 욕구 상황이 다 다르고 그리고 세대가 바뀌잖아요. 뭐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데는 이제 50년대생들 50년대생들은 거의 뭐 할아버지도 아니지만 그래도 60이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 생각과 60년대생들, 지금 50대 계신 분들, 그리고 70대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80년대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90년대생일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욕구와 생각이나 이런 차이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격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론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래서 조금 바뀐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맥그리거라고 X와 Y. 인간이 원래 일하기 싫어합니다. 인간은 원래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 행복해. 직장 간다. 너무 뿌듯해.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빨리 내일 됐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학교 가야지. 막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라나? 순간 있겠죠. 근데 길게 못 간다고요. 지시받는 거 싫어해요. 경영자는 금전적인 보상을 유인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 이래라, 이러면 얼마 줄게, 뭐 이런 거. 그리고 엄격하게 감독하죠. 딴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이것들? 죽을라고 있자. 막 이럴 거 아니야. 상대에게 명령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해요.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X와 Y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왜 이런 이론을 만들어놨냐? 경영자가 X 쪽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관리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약간 권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인 거죠. 제가 월급을 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시 위주로 이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가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에서 까. 그지 않아요? 부하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의존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우리 삶 자체가. 그러면 인간에게 노동이 놀이와 마찬가지로 약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인간을 노동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아 실현하고 이런 보고서 만들어 갖고 왔어? 와 대박인데 아이디어 굿이야. 너무너무 잘하는데 막 이렇게 칭찬을 해봐요. 그럼 어때요? 뭐 어깨 올라가는 거죠 뭐 이렇게 그죠? 경영자의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야, 넌 진짜 어디서 그런 거 있어? 야, 저도 그런 얘기 있어. 저도 직원한테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볼매 완전 볼매 이 뭐뭐 셈인데 이 셈은 완전 볼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왜냐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탁 제 마음에 쏙 들게끔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방향을 서로 같이 본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업무적인 방향과 그 친구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렇게 약간 밸런스를 제가 보는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떨까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방향이 달라. 시키는 것만 해. 이러면 이런 이론들이 원치 않은 거죠. 아이고야. 도움을 해놨는데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X, Y 입장이라면 자율적으로 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Y로는 애플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무 시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뭐 복장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국제에 있든 국외에 있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꼭 뭐 근무를 해라 뭐 이런 거는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인정하고 참여하고 경영을 한다면 부하 직원들은 업무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용합시다. 웬만하면 이제 조절하는 거죠. 리밋을 주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와 Y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 직원들을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행위로 만들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장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기부여의 방법, 내적 보상, 만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족은 몇 년 안 가죠. 몇 년? 혹시 핸드폰, 핸드폰 다들 새로 구매하셨나요? 몇 년 쓰셨나요? 핸드폰을 딱 구매를 하면 몇 개월 정도 그 만족하고, 행복해 이러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3개월 간다는 친구도 있고 뭐 일주일 간다는 친구도 있고 뭐 그냥 뭐 썼어 저는 뭐 그래요 뭐 샀죠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뭐 이래 이 만족은 상대가 뭐라고 딱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선택권에 있다는 그 느낌. 제가 뭐 여유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한 200은 벌었어요. 핸드폰 괜찮은 거 뭐 아이폰 230만 원 최고로 딱 샀어요. 그럼 어때요? 오, 완전 뿌듯할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징징거리면서 당신이 50만 원 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긁어가며 아르바이트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 동기부여에 대한 내적 보상 그리고 또 역량 자기가 얼마만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다는 느낌 일할 수 있는 그 자격 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그걸 해냈을 때 목표에 대해 성과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아유, 시간 맞추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진짜. 아유. 자, 동기부여에 대한 방법. 이 동기부여는 내적 보상과 내적 동기의 요소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자율감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싶어해요. 그거를 자기 효능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성취를 내고 싶어 하죠. 공부를 했으면 지금 계절학기 훌로 여러분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었는데 일반인 A뿔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스트레스 받든지 말든지 나는 무조건 받아야 돼. 돈 내고 이거 시간 내는 거라고. 막 이런 느낌, 이렇게. 성취감이죠.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 끝장을 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성취를 내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Here, thank you very. 뭐 이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 어떤 시간을 낼지, 누구와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제대로게 진짜 짜증나 진짜 틀어놓고 딴짓해야 돼 신경질나 뭐라고 떠드는 거야 막 이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별도의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 그런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물론 뭐 저기 봤습니다. 과랑 과랑 이름이랑 학년이랑 이런 걸 보기는 했어요. 근데 뭐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느낌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살면서 얼마나게 많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학교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뭔가를 드려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저도 훌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찍어놨던 동영상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느낌이 딱 받는 순간 그런 느낌이 제가 딱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저한테 오는 자율감이죠. 동기부여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과 나를 만나고 나서 동영상이나마 만나고 나서의 변화는 훨씬 더 나아진 사람이 되게끔 해야지 그게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해줘야지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내적 동기인 거죠. 스스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적 동기, 저만의 내적 동기. 그리고 몰입감, 저 지금 몰입하고 있거든요. 이건 관심인 거죠.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 외워서 시험 볼 거다, 알아서 해 니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수업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인지하고 행동하는 수업이에요. 물론 이론적인 건 조금씩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암기하셔야 되는 건 없잖아 있죠. 하지만 이 몰입감 뭔가가 있으면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동기부여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목표와 어떠한 그런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나서는 약간 피드백 제대로 했나요? 뭘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몰입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목적감, 뭐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기부여도 역사적으로 보면 다 외국에 있는 것들을 따와서 한국말로 바꿔서 우리 생활에 맞는 걸 좀 전복시켜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경영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세법이나 이런 것들 가미시켜서 저희가 이제 숙지를 해서 학도로서 이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이 비슷비슷한 거는 그쪽에서 사용했던 영어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감은 가치, 헌신한 일과 가치. 내가 이게 너 만나봤자 가치도 없어. 이런 사람 있었나요, 여러분? 별 의미 없어. 필요 없어. 뭐 의무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요새는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요새는. 그죠? 저희 때는 평생 직장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없어요. 보상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멀티가.
기업에서 원하는 멀티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의 내적 세 가지 요소는 조금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 계획 세우세요. 네, 계획. 미래의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생각하는, 뭐,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첫째, 매일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튼튼합니다. 그래도 생존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함으로써 뇌 발달과 마음이 바뀝니다. 둘째, 운동을 못하면 스트레칭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날은 빼먹어라? 아니요. 아픈 날도 누워 있으면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아도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겨워도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죽고 싶어.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 라고 해도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 남자랑 헤어졌어. 외로워. 그래도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미래를 집중하게 됩니다. 일단 몸이 아프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그래서 매일 운동해라, 스트레칭 해라, 뭐 이런 거. 몸에 근육이 붙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가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미래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미래의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 수많은 가능성을 떨림. 뭔가를 할 때, 떨려. 잘할 수 있을까? 두구두구. 약간 누구한테 면접 볼 때 여러분, 붙어야 되는데 시험 볼 때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미래 집중이에요. 내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 그런 것도 계속 찾으셔야 돼요. 약간 흥분해서 또 앞으로 갔어요. 허리 아픈데. 찾아서 읽기. 자기 삶 100% 만족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야박한 사람인지 후한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약간 탄력성 있게 그리고 주변의 관심 이거 끼고 핸드폰만 보고 막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주변도 관심을 가져서 웬만하면 누가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까요? 제가 또 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주변을 좀 보시고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어, 그리고 롤모델 찾으세요. 롤모델.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뭐 이러면 그거에 맞는 롤모델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성공 비결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 그다음에 미리 이룬 것처럼 행동해라. 머릿속에서 상상하세요. 나 요번에 영어 700점, 750점 받아야지. 700점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야. 50점 정도야 뭐. 야, 잘만 찍어도 나오겠다. 막 이런 머릿속에서 계속 나는 어느 그룹에 무슨 뭐 사원으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을 하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건물 내 거야. 30년 뒤엔 내가 반드시 내가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다가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단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스타 강사도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세바시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김창옥 TV나 김미경 TV 뭐 이런 것들도 약간 뭐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건 제끼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어떤 동기부여나 미래지향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콘텐츠가 괜찮은 거를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재충전 쉴 때는 푹 쉬세요. 사우나도 가고 등산도 가고 약간 그리고 여행도 좀 가시고 그리고 진짜 피곤할 때는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 마그네슘 뭐 제약회사 같아요.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 이런 거 드시고 운동하시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뇌가 쫙 풀려서 다른 거를 할 수 있게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동기부여에 대한 전략, 긍정적인 사용법. 이게 조직은 회사 들어가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직들은 행동의 평가를 높이는 높여야 해요. 뭐 예를 들면 주변에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보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대했던데 조금 이상한.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랑 안 맞아. 막 갈등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그만둘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나랑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맞춰야 돼. 그 조직에 나를. 나 맞는 사람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놔주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하고 나랑 딱 맞아요. 궁합이에요. 정말 행복. 아닐 때도 있잖아요. 조직은 더욱더 그렇죠. 서로 돈을 가져가는 건데, 보상을 가져가는데,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회 여부. 이건 어떻게 보면 한 번 정해진 거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업무가 내가 싫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베테랑이 되셔야 돼. 전문가가 되셔야 돼. 모든 그 업무는 여기에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다 물어볼 수 있게끔.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실수할 수 있죠. 당연히. 그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하면 징벌도 받을 수 있고요. 감봉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시계축처럼 시계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추가.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꺾어지면 계속 꺾어지나요? 좌우 시계축이 좀 이상하네. 이걸로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쪽만 가나요? 가운데로 있다가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면 이쪽으로 간 사람이 너무 좋아. 누구는. 근데 가운데로 올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맨날 어떻게 좋아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뭐 쓸데없는 거 시키고 자꾸 그냥 뭐 돈 내라 그러고 11조 내라 그러고 짜증나.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잠깐 버리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신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토킹. 하나님, 저 친구랑 싸웠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 마음도 편하고 상대 마음도 편할까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제 자신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 저한테 지혜와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움직여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던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 그게 셀프 리더십,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약간 조종하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동기부여에 또 하는 것은 코칭하기, 뭐, 어떻게 보면 잔소리라고 들을 수 있는데요. 이제 잔소리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권면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짜증나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똑같은 말을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목표와 목적을 확실하게 아셔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지적질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하는구나.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강압적이거나 지시명령을 해도 여러분들 나이에는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 지금은 뭔가를 습득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잔소리, 권면, 지식, 뭐 언제까지 습득해요? 죽을 때까지 습득하지만 지금은 더 더욱더 왜? 여러분은 사회 초년생이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좀 아유 또 잘난 척하고 있네 시끄러 죽겠어 진짜 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직원들이 자신만의 어떤 장점이나 성공 전략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짜증나도 조언을 하셔 거를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변화의 수용, 이건 기업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A 방향으로 갔다가 B라는 방향으로 가면 변해야 되죠. 구조 조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M&A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계열사를 하나 죽이거나 뭐 큰 기업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변화를 조금 저번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번에 한 번 도장을 찍었는데 왜 퇴근할 때도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중간에 왜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도대체 점심시간 때도. 솔직히 그런 일이 있다 하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자꾸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여러분들한테 좋죠.
자, 학습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많기는 한데 동기부여 뭐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지 이런 거죠. 아싸 요번에 대리로 승진한다. 아싸 과장으로 승진한다. 뭐 이런. 그리고 메슬로의 욕구의 단계 5개와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이런 것들은 조금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다. 알터퍼도 마찬가지예요. X와 Y 이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인정받아서 그걸 인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굳이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안다 생각하고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동기부여를 위한 내적 보상, 뭐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 사랑해야죠. 그래서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 도전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받았어요. 그러면 일할 때 자신의 어떤 선택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사원이면 폭이 좁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어진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이나 코칭이나 이런 걸 받으셔야죠. 그리고 역량,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 나는 이런 일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과나 목표가 다가갈 수 있도록 오 잘했는데요. 대단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동기부여는 좀 함축해서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모든 얘기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던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던 자료보다 훨씬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50분 안에 시간을 마치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좌 때 뵙겠습니다.